안녕하세요. 작살필름의 디렉터 이대한입니다. 이번 작품 해체에서는 연출과 각본 그리고 촬영과 편집을 맡았습니다. 중단편 길이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좀비 영화입니다. 좀비가 등장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설정일 뿐인 거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인간 관계에 대한 드라마? 우리는 또 이제 드라마, 가족 영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호러를 베이스로 한 드라마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준 배우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혹시 감독님 이런 영화 아시냐, 우리도 이런 뱀파이어나 좀비가 나오는 영화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셔가지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순간에 이 해체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갑자기 딱 왔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살면서 오는 그 몇 번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였는데, 희준 배우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초안을 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희 멤버들한테 얘기했죠. 우리 다음 작품은 좀비물을 한다. 희준 배우님의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하영이라는 인물과 석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재밌는 게 하영이라는 이름은 이름부터가 동글동글해요. 곡선이죠. 석길은 각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두 인물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하영은 굉장히 마음이 좀 여리여리하고 병적인 인물인데, 작중에선 병적으로 등장하지만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고, 그러는 와중에 이 행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런 합리화 같은 걸 하고 있다 보니까 내면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는 거죠. 하영이 작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죽어 있다고 생각을 했다. 살아는 있지만 정신은 죽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저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길 역시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하영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딸을 지키려고 하고, 석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약혼녀를 지키려고 하죠. 그런 두 명이 근데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되고, 자기가 지키려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의 그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약간 저는 어느 정도는 저를 대입해서 쓴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걸작 쓸 때는 뮤직비디오 감독이라는 캐릭터를 쓸 때 약간 제가 겪은 내용이나 아니면 제 성격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서 썼다면은, 이번에는 석길한테 그렇게 썼어요. 그 석길이랑 하영이 아주 어렸던 시절에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일본으로 가게 돼가지고 펑펑 울었다, 못 만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옛날에 제가 겪었던 얘기를 쓴 거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해체를 음악이 없는 작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범준 감독님한테 이번 작품에서 스코어링을 아예 딱 해보자, 그래서 음악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음악이 엄청났던 거죠. 음악이 엄청나고, 안 그래도 이 두 인물이 파국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그런 에너지 넘치는 구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다이나믹한 음악이 들어가니까 장면 자체가 주는 그 기운이 엄청납니다. 석길이 그 창고 뒤지는 장면이 있는데, 좀비가 나와서 실제로 피 터지는 액션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저는 석길이 그냥 혼자 등장해서 그 진실을 파헤치는 그 과정, 그 장면이 압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영이 이제 통조림을 줘서 며칠간 굶은 석길이 막 정신없이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느낌대로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이 손을 이렇게 베이셔가지고, 맞아요, 그런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잠깐 동안 촬영 중단하고, 그 이후에 그래서 다음 씬 넘어갈 때 원래 없었던 건데 자연스럽게 넘기려고 반창고 감는 장면을 넣어놨어요. 이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무마하려고 넣은 장면인데 아무튼 쉽지 않았습니다. 그거랑 후반부에 나오는 액션씬도 해가
빨리 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부랴부랴 찍느라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저희가 좀 나중에 시간에 덜 쫓기는 작업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그럴 리 없겠죠. 예. 몇 억이고 몇십억이고 아무튼 시간에 쫓기는 건 똑같던데 제가 생각했던 초안에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로 제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들이죠. 원래 하영 같은 경우는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힘들고 척박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뭔가 도피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의지보다는 뭔가 도피성으로 뭐 기도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마냥 가볍게 다루고 싶진 않아가지고 종교적인 메타포로 이어지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파기가 된 설정이고, 엔딩 씬도 원래는 다른 장소에서 같은 장면이지만 다른 장소에서 약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예정이었는데, 원래 제가 시나리오 쓸 때는 항상 그 장소를 생각하고 쓰거든요. 제가 쓰려고 했던 아이템이 없어져가지고 엔딩을 아예 장소를 바꿔서 진행을 했던,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제가 작사할 작품에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맞네요. 근데 크레딧에는 제가 캐스트로 올라가 있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등장하는데 제가 등장하는 건 아니라서. 뭔 소리냐면은 잘린 머리 소품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저는 이걸 되게 하고 싶었어요. 작살 필름 처음 할 때도 재고조사에서 시체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건 범준 감독님께서 하게 되셨고, 근데 저는 또 이제 제가 캠을 잡아야 되고 현장에서 막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또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래 그 잘린 머리로 등장을 하자. 사실 그 잘린 머리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데 아주 유명한 좀비 게임의 최초 좀비가 등장하는 장면 오마주로 만든 그 컷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특수분장 실장님께서 진행을 하자 해가지고 갔는데, 와 그냥 얼굴에다가 이렇게 막 뭘 이렇게 막 부어요. 무슨 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뭐 냄새가 역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30분 정도 동안 뭐 앞을 볼 수 없고 뭐 숨 쉬는 것도 좀 어렵고 말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선생님 잠깐만요. 안 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이 거의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제가 막 폐소공포증 같은 게 없는 사람인데도 그 자체가 상상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막상 하기 시작하니까 괜찮았어요. 왜냐면 음악을 틀어놔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약품을 쓰는 거는 실내에서 못하고 야외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한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데 다행히도 그 실장님께서 저 온몸을 이렇게 비닐로 랩핑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신기한 건 그거 하니까 되게 따뜻해져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시녹음 후시녹음이 저는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제일 힘들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후시녹음이 진짜 이 요구하는 체력적인 에너지가 어마무시합니다. 연기하시는 배우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디렉팅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가장 실무적인 걸 하시는 범준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반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뭐 촬영보다 몇 배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작품 보시면은 아마 이게 뭐 후시녹음을 했다? 그런 느낌 잘 못 받을 겁니다. 되게 범준 감독님께서 아주 자신 있는 퀄리티로 완성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저도 내부 시사를 하면서 그런 음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네요. 이거도 매번 똑같은 답변인데 활동을 지속하는 거. 작살 필름이 계속 활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결국 서로 대놓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의 지향점은 똑같아요. 우리의 오리지널리티를 지켜가면서 이거를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늘리는 거죠. 대중들한테 접근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도 올해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 있는 상태고, 근데 앞으로 그 변치 않게 지켜나가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작품을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환경 내에서 완벽을 기하는 거, 두 번째로 서두르지 않는 거, 세 번째로 뭐 남들 하는 거 안 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하는 거,
그거를 계속 고수하면서 같이 계속 작품을 하는 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결과물이 좋으면은 우리는 그거 따라서 결국에는 더 좋은 환경으로 그건 가지는 거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에 임하는 어떤 지향점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순수하고 서로 일치돼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뭐 메시지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앞에 내세운 작품이 아니라서 장르적인 그 질주감이나 아니면 되게 의외로 또 드라마 장르라서 감수성이 풍부한 포인트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그냥 보시면서 느끼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많은 관계들을 맺게 되는데 그런 그 관계에 대한 생각? 점점 그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전쟁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뭐 사소한 것들도 그렇고 아무쪼록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